자, 오늘은 트러플, 송로버섯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버섯의 한 종류이고 땅속에서 나기 때문에 땅속의 다이아몬드, 검은 다이아몬드 이렇게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비싼 재료야. 그래서 트러플은 식재료로서 전체 요리, 메인, 디저트 이렇게 모두 해산물, 육류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간편하게 한 요리에 레벨을 올려줄 수 있어서 당연히 고급 식당 셰프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요리 애호가들한테도 당연하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트러플은 버섯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섯향, 젖은 땅의 향 이런 향은 당연히 나고 감자향, 초콜릿향 그리고 사향, 머스크라고 할 때 그 사향 냄새까지 나는 그런 다양한 냄새들이 잘 섞여서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버섯이야. 나도 이번에 처음으로 트러플을 직접 사봤는데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항상 트러플 통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냄새 조금씩 맡고 잤었어. 그래서 트러플이 이렇게 귀하고 비싼 재료인데 내가 트러플에 대해서 알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야. 첫 번째로 우리가 트러플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키로당 가격을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키로당 1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는 트러플의 양이 5g, 8g 이 정도란 말이야. 8g당 가격은 또 그렇게 비싸진 않아. 그리고 프랑스의 가격의 2배 정도가 이제 한국에서 붙는 것 같은데 당연히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자주 먹을 수 있는 가격도 아니지만 정말 특별한 날에 한 번씩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어. 게다가 현대 트러플 가격이 약 100년 전보다 더 비싸. 트러플의 작황이 100년 전보다 좀 안 좋아서 지금 트러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단 말이야, 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작황을 회복해 나가면 트러플이 점점 싸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트러플에 대해서 너무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가 100년 전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했는데 왜 100년 전보다 트러플을 잘 못 키우고 있을까? 자, 그러면 역사로 돌아가서 고대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고대로 돌아가도 그때부터 이미 트러플을 즐긴 기록들이 있어. 그래서 수메리아 점토판에도 트러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이탈리아 파라오가 자신을 방문한 사절단이 트러플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트러플을 가지고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상으로 아테네 시민권을 줬대. 얼마나 이 트러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도 당연히 트러플을 좋아해서 트러플에 대한 다양한 별명도 붙이고 문학가들이 트러플에 대한 언급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대.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들면서 이 트러플이 땅속에서 뜬금없이 생기고 또 색깔도 새까맣고 이제 약간 악마의 열매로 취급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중세 때는 공식적으로 막 많이 즐기지는 못했대. 하지만 중세 후기부터 이제 다시 왕 중심으로 즐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프랑스와 1세라는 왕, 르네상스 왕,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도 이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다시 인기를 얻었대.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조셉 탈롱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도토리를 참나무 주변에 묻었더니 그 참나무 주변에서 트러플이 잘 나오더라. 이런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느 정도 트러플을 반쯤은 재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작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게다가 그 시기가 들어서 이제 철도가 발전하면서 소비자, 그걸 원하는 트러플을 원하는 소비자와 트러플 생산자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팔 수 있었고 게다가 필로세라라는 포도나무 전염병이 확 퍼진 거야, 전 유럽에. 그래가지고 버려진 포도밭이 엄청 많이 생겼어. 근데 이 포도나무랑 트러플이랑 좋아하는 토양과 기후가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버려진 포도밭을 트러플 농부들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트러플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렇게 트러플 생산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현대에 들어서는 다시 하향세를 맞아. 왜냐하면 무엇보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숲과 농지들이 다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농촌 인구가 너무 줄어든 거야.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대. 이제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그 전성기 때의 생산량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대. 무엇보다 트러플 재배 숲을 가꾸는 게 몇십 년 단위로 걸리는 그런 사업인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이제 감내할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래.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튼 숲이라는 것은 복원이 될 것이고 트러플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사업적 가능성을 생각해서 많은 투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생산량은 결국 늘어날 거고 트러플의 가격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유럽을 벗어나서 중국이나 호주 같은 새로운 생산지들도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트러플의 가격이 나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유럽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호주와 중국이라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집에서도 재배할 수 있나 트러플을?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트러플이 어떤 식으로 키워지고 재배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트러플 생물학적인 정체를 좀 살펴보면 어떤 이렇게 그물망을 펼쳐가지고 나무 뿌리에 매달려서 나무랑 공생하는 그런 존재야. 나무한테 이점을 주고 자기도 나무한테서 이점을 받고 그러다가 거기서 생긴 열매가 이제 트러플인 거야. 그래서 트러플은 보통 참나무에서 자라는 걸로 유명하고 참나무 말고도 소사나무, 보리수, 개암나무, 소나무, 삼나무, 너도밤나무 이런 나무들의 뿌리를 좋아한대. 그 다음에 토양과 기후로는 이 포도랑 비슷하게 석회질 땅을 좋아하고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좋아해. 전체적 평균적으로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아야 되고 근데 또 여름에는 그래도 더운 거를 또 선호한대.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일단 무엇보다 이 트러플이 많이 생산되는 마을에 가면 트러플 마켓이 열려. 거기서 옆에 한쪽에서는 트러플 나무를 팔아. 트러플 나무가 뭐냐? 트러플은 버섯인데 이 트러플이 좋아하는 나무의 묘목 같은 데다가 이미 뿌리에다가 그 균을 퍼뜨려 놓은 거야. 그걸 이제 근균이라는데 이 트러플 버섯을 이미 퍼뜨려 놓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나무도 크고 이 균근도 커서 참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지 모르겠지만 밑에 이제 트러플 균근이 트러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취미 겸 참나무도 키울 겸 보너스로 트러플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으로 이런 걸 사서 키우는 사람이 되게 많대. 남부에는 되게 꿈같은 얘기야. 남부에 가서 우리 집 마당에 참나무를 키우고 운이 좋으면 트러플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한국산림자원연구소라는 데서 한국에서 트러플을 자생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대. 막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랑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이 당연히 최적의 기후는 아니겠지만 한국이 또 잘하잖아. 비닐하우스 같은 거 최적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떻게 가능은 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한국 토양에 얘네가 적응을 해가지고 한국 특유의 맛이 나는 트러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트러플이라는 게 주변 흙들에서 미생물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맛을 만드는 거거든. 재밌을 것 같아. 한국에서 트러플이 나온다면. 자, 그래서 또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트러플 나무를 잘 사가지고 한국에 있는 집 마당에 심었어. 얘가 무럭무럭 자랐어. 근데 무럭무럭 자랐는데 이 밑에 트러플이 숨어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재배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재배 기술이 또 있어. 재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많이 활용했어. 돼지가 이제 트러플에서 나는 이 특유의 황 냄새야. 이 황의 냄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잘 찾는데 땅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팍 파가지고 먹나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트러플 농부들이 돼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트러플을 이렇게 먹기 직전에 뺏는 거지. 얼마나 불쌍해. 트러플 냄새나 트러플 먹어야지 하고 딱 했는데 딱 바로 앞에서 인간이 딱 채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돼지는 단점이 많았어. 예를 들면은 방금 말했듯이 경쟁을 해야 돼. 내가 먼저 가져가냐 돼지가 먼저 삼키느냐 이런 경쟁이 있고 돼지가 이겨버리면 좀 시간 낭비가 되는 것도 있고 시간과 돈 낭비죠. 그 다음에 돼지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트러플 숲 주변에는 이 도둑들이 많은가 봐. 하나만 캐도 돈이 얼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가 뭔가 파헤치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리꾼들이 그런 걸 노리는 게 많았대. 그런 단점도 있고 돼지가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 흙을 좀 파괴한다는데 이 흙을 또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거기에 균근들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돼지는 그런 걸 좀 파괴하는 경향이 있었대.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즘은 이 강아지를 많이 써. 강아지를 트러플을 찾도록 훈련시켜가지고 얼마나 좋아. 강아지는 보물찾기 게임 하는 느낌이 들 거고 인간은 돈 벌고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치? 그래서 강아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고 요즘은 또 약간 이거는 고수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 트러플 파리라는 게 있어. 트러플 파리. 이 트러플 파리를 보고 눈 크게 뜨고 보고 트러플 파리가 가는 곳에 트러플이 있대. 이 트러플 파리가 뭐냐면 트러플 잘 익은 트러플 옆에만 알을 낳는데 그래가지고 날씨 바람이 안 불고 땅이 젖지 않은 날에는 얘네를 발견할 수 있대. 얘네가 와가지고 트러플이 있는 그 땅에 이렇게 슉꼬린 이렇게 한대. 그런 방법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더라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땅을 파는 게 정확도가 중요해서 트러플 파리가 아무래도 정확도가 제일 높긴 하겠지. 잘 익은 트러플에만 딱 슛꼬린 하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막 트러플을 한 달에 하나씩 사가지고 강아지 훈련시켰어. 하지만 또 더 필요한 게 있어. 사실 이 경험과 비법을 전수받아야 된대. 엄청 어려운 거야 이게. 아까 탈롱 아저씨가 도토리 묻는 방법을 발견했다 했잖아. 근데 사람들 얘기로는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고 그 전부터 시골에 있는 트러플 농부들은 그런 비슷한 방법들을 다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트러플은 아직도 과학이 완전하게 정복한 영역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 비법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비법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 트러플을 캐서 성공하자 발견을 그럼 땅이 다 파헤쳐져 있겠지 그쪽이. 그걸 다시 정리를 할 때 그 정리하는 특유의 방법이 다 있대 트러플 농부들이. 그런 비법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트러플 균균을 이미 퍼뜨린 트러플 나무를 사와도 트러플을 진짜 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참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주면 뭐 행복한 거죠. 그럼 이렇게 힘들게 먹을 수 있는 트러플이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까? 비싸다는데 어느 정도일까? 이 프랑스 기준으로 말해줄게. 근데 말하기 전에 이 분류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트러플을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구분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요리사 입장에서 그렇게 편한 방법은 아니야. 왜냐면은 화이트 쪽은 내가 막 여러 가지 품종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칭 블랙으로 부르는 쪽에는 품종이 꽤 많단 말이야. 그 여러 가지 품종을 다 두루두루 써. 그래서 품종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이 요리사 입장에서는 더 편해. 그래서 품종 이름으로 함께 트러플의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트러플 가족들은 다 성이 투베르야, 투베르. 그래서 다 투베르 어쩌고니까 제일 비싼 놈의 이름은 투베르 마그나툼이야. 이게 바로 알바라고도 부르고 피에몬테 화이트 트러플. 굉장히 훌륭한 마늘 맛으로 유명하고 이 트러플 안 그래도 비싼 이 버섯의 왕 중의 왕인 거야. 이름도 마그나툼. 뭔가 이 엑스맨 그 악마 중에 마그나토 있잖아. 마그나토. 나도 딱 한 번 우리 학교에서 트러플 강의 특강할 때 딱 한 번 이렇게 냄새 맡아봤어. 진짜 마늘 냄새가 이 막 고약한 그런 마늘 냄새가 아니고 진짜 좋은 마늘 냄새가 나. 그래서 이 알바 트러플 마그나툼, 투베르 마그나툼은 1kg당 2,000에서 6,000유로. 한국말로 하면 1kg당 270만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 하는 거지.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키로로 말하면 너무 비싸 보이니까 8g 기준 22,000원에서 66,000원. 근데 당연히 이제 식당에서는 몇 배씩 붙여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블랙 트러플. 우리가 흔히 블랙 트러플이라고 했을 때 상상하는 이 고급 블랙 트러플은 이름이 멜라노스포름이야. 투베르 멜라노스포름. 줄여서 그냥 멜라노 트러플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멜라노 트러플의 별명이 겨울 트러플, 블랙 트러플, 페리고 트러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부르는데 세 가지 다 이 멜라노를 정확히 지칭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나는 멜라노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 일단 페리고는 왜 안 되느냐? 페리고는 그냥 이 멜라노 트러플의 산지 중에 일부에 불과해. 요즘은 페리고르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 멜라노 트러플이 훨씬 많이 생산돼. 그 다음에 겨울 트러플이란 말도 딱 맞진 않는 게 이 나중에 설명할 부르말이라는 트러플이 있어. 걔도 이 트러플 멜라노랑 같은 시기에 수확하기 때문에 걔도 겨울 트러플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겨울 트러플이란 말이 딱 맞진 않는 거지. 블랙 트러플은 당연히 까만색에 가까운 트러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지칭법은 아닌 것 같고. 자, 이 멜라노 트러플은
알바 트러플처럼 마늘 향도 좀 나고 사향, 그 다음에 뭐 초콜릿, 감자 이런 향이 되게 감미롭게 나. 그래서 키로당 가격이 한 1000유로, 1200유로 이 정도 해. 좀 비쌀 때는 이제 1500유로도 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150만원, 190만원 키로당 보면 되고 8g당은 12,000원에서 16,000원이라고 보면 돼. 우리 식당에서는 8g당 25유로 추가 요금을 받아서 한 3만원 좀 넘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멜라노 트러플 다음으로 가장 고급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썸머 트러플이라고 자주 불러. 여름 트러플. 여름 트러플은 여름 트러플이라 부르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얘네 본명도 이 라틴어 이름도 투베르 에스티붐이야. 에스티붐이 이제 여름의 아마 이런 뜻일 거야. 또 재밌는 점은 한국에서는 이거를 여름 블랙 트러플, 블랙 여름 트러플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더라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화이트로 불러. 왜냐하면 속살이 완전 하얘. 조금 더 익으면 연한 갈색이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하얀 쪽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속살의 색깔을 보고 화이트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이제 겉에 껍질이 새까마니까 블랙 트러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이 여름 트러플은 이 하얀색 색깔이 말해줘. 그냥 완전 덜 익은 거야. 그래서 향이 되게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를 받는데 또 이 특유의 신선한 맛을 좋아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여름에 다른 트러플이 안 나는데 이 여름 트러플이 그 빈 틈새 시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 얘는 훨씬 싸서 키로당 100유로에서 300유로, 한국말로 키로당 13만원에서 39만원, 8g당 한 1040원에서 3120원 정도 하는 거야. 식당에서는 몇 배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 원래 좀 더 싸면 더 많이 붙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 곽광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두 가지 품종이야. 한 가지는 운시나툼이라는 품종이야. 운시나툼 별명으로는 부르고뉴 트러플, 샴페인 트러플이라고 불러. 이거는 얘네는 이제 토양이나 기후가 되게 까다롭지가 않아가지고 전 유럽에서 다 재배되는 품종이고, 운시나툼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는 여름 트러플이랑 생물학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대. 근데 또 이상하게 같은 품종인데 한 명은 여름에 재배해야 되고 한 명은 가을에 재배해야 돼. 그리고 맛도 좀 다르대. 그래가지고 이 트러플 업계와 과학 쪽에서도 그래 그냥 다르게 부르자, 다른 종으로 분리하자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른 품종으로 쳐. 얘는 익은 여름 트러플이다 보니까 좀 덜 익은 애들은 연한 갈색, 잘 익은 애들은 회색빛의 갈색이 된대. 얘는 아무래도 당연히 여름 트러플보단 비싸겠지. 그래서 200에서 400유로 키로당, 8g당 뭐 2140원에서 4400원 이 정도 되는 거야. 식당에 붙인 가격은 몇 배가 더 붙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수줍어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 겨울 트러플이 있어. 바로 어떻게 사향 트러플, 머스크 트러플이라고도 불리는 투베르 부루말 아니면 부루말레. 이것도 이제 겨울 트러플이라서 나름 고급으로 치고 멜라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사향 향이 굉장히 특징적이래, 이 부루말 품종은. 그리고 멜라노랑 겉모습이 비슷한데 껍질이 혼자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스스로 벗겨지는 특성이 있고, 이 까봤을 때 안에 흰색 핏줄이 더 뚜렷하고 두꺼운 대신에 이 개수는 적대. 사향과 젖은 흙향이 이 특징적이라서 여기에 매료된 이 매니아층도 있대. 그래서 가격은 키로당 400유로 정도 하고 8g당 한 4,500원 정도 하는 거야.